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거기 조선건국준비위원회 2단체 중요합니다. 2단체 이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기다가 이제 대충 썼다가 또 지울게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의의는 뭐다? 바로 광복 직후지? 그래서 광복 이후, 광복 직후 가장 최초로, 처음으로 활동한 정치단체야. 이게 의의야.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럼 뭐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약칭해서 건준. 이 단체는 이 단체가 발전한 거야. 그래서 뭐다?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바로 이 단체로 계승이 된 거야. 모태로 하였다. 자, 누가 주도했냐면 여운형이 주도했거든? 근데 그럼 이 조선건국동맹이 왜 이걸로 발전해 나가느냐? 그게 바로 행정권 이양 교섭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행정권,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드렸죠? 패망 직전에 조선총독부가 두 사람에게 행정권 이양 교섭을 벌였지, 보수 우익인 한국민주당 송진우하고, 그 다음에 중도 좌파인 여운형. 근데 송진우는 거부, 여운형은 수락. 그래서 행정권을 어떻게 이양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로 발전해 나가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조직은 전국적인 조직이야. 그래서 북한을 포함한, 이렇게 하세요. 북한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약 145개의 지부를 둔 단체다. 이렇게. 그리고 이 행정권 이양을 교섭에 응하면서 여운형이 조선총독부에 요구했던 요구사항이 있죠? 그 요구사항, 그거 한번 크게 읽어보는, 그건 사료지문으로 나오는 거야. 그걸 박스 안에다 주고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뭐 할 것? 석방해라.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해 줄 것. 치안 유지와 건국운동을 위한 모든 정치운동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하지 말아라. 학생과 청년을 훈련 조직한 일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명령체로 돼 있지? 하지 말 것,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게 이양 교섭과 관련돼 있는 요구사항이다. 그걸 주고서 이제 이런 특징을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넘기세요. 708페이지에. 건준 강령, 건국 강령, 그것도 이제 사료지문으로 나오는 거야. 그 중에서 셋째 있지?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한다. 그거 줄쳐놓고,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읽으세요.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한다라는 내용.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대중생활의 확보. 그건 뭐다? 건준의 건국 강령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만든 것은 광복 직후 처음으로 활동을 전개한 단체입니다. 해방 전에 조선건국동맹을 모태로 하였습니다. 행정권 이양 교섭에 응할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전국의 140여 개의 지부를 두었습니다. 북한을 포함했다는 것은 아까 거기 보시면 평남건준이라고 했지? 평남건국준비위원회. 그러니까 북한도 있는 거야. 평안남도. 누구? 조만식. 자, 그 다음에 이 단체의 특징이 바로 동그라미 4번. 그게 제일 중요하다. 여운형과 누구? 안재홍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단체로서 이 단체는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한 단체입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좌우 합작. 좌우 합작. 그래서 이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건 거야. 좌우 합작에 의해서. 주도한 사람 누구라고? 여운형과 안재홍. 이렇게. 근데 모든 이러면 안 돼. 모든 좌우가 합작한 건 아니란 말이야. 특히 국내에 있었던 한국민주당 세력. 한국민주당 세력. 보수 이라 그랬지. 김성수라든가 송진우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불참 그것도 반드시 좋잖아. 그리고 불참하는 명분으로 뭘 내세웠냐면 한국민주당 세력은 누구 지지 선언했다? 임시정부. 이게 활동할 때는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활동할 때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 없는 거야. 이승만도 없고, 김규식도 없고, 김구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임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임정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불참이라고 해야 돼. 불참. 왜 불참했을까? 외우지 말고. 얘네들이 어떤 세력이라고?
일제시대 때 국내에서 실력 양성을 주도했던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얘네들은 자본가 계급이라고, 그래서 친일화된 세력이라고, 그래서 사회주의는 굉장히 싫어한다고. 근데 여기는 사회주의자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결국은 불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점차 갈수록 이 단체가 누가 주도하게 되냐면 좌익이 주도하는 단체로 변해가. 좌익이 주도하게 된다. 좌익, 우익 이러지 말고 사회주의 세력이 이 단체를 주도해 나가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우익 세력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이 또 탈퇴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이것도 말하자면 좌우합작 운동이잖아. 결론은 일제시대부터 20년대부터 일어났던 민족 율당 운동과도 관련이 있는 거지 이게. 근데 결국 좌우합작 운동이 또 실패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좌익 주도하에서 빨리 우리가 정부 형태를 갖춰놓자 라고 하면서 양가로 2번 고출천하 전국인민대표자 대회 개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고출천하. 그리고 좌익이 주도하면서 이 단체가 다시 뭘로 발전하냐면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걸 약칭해서 뭐라 그런다? 이게 인공이라고 하는 거야. 인공. 그러니까 인공은 뭐가 발전한 거야? 이거. 근데 이거는 누가 주도한 거야? 좌익 이래야 돼. 그래서 인공 9월 6일 날. 그래서 이걸 약칭해서 인공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리고 요 상태에서 누가 들어온 거야? 미국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미군은 어떤 통치를 했어? 38 이남 지역의 모든 행정권은 미 군정에 있다. 그 외에 어떤 단체의 합법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통치 방식을 했지. 그래서 인공 미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미군으로부터 부정을 당했다. 부인당했다. 부인. 자, 그래서 활동이 약화된다. 자, 여기까지. 요러한 객관적인 내용을 바꿔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 요거 다 책에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건국준비위원회. 한 번만 읽읍시다. 광복 이후 처음으로 활동한 정치단체입니다. 조선건국동맹을 모태로 한 단체입니다. 행정권 이양교섭에 응항할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전국에 145개의 지부를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운형과 안재홍 등이 중심이 된 좌우 합작단체입니다. 그러나 한국민주당, 보수우익, 김성수, 송진우 등은 불참했습니다. 임정 지지를 명분으로. 이 단체는 점차 좌익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좌익 주도하에 뭘로 발전합니다? 인공으로 발전합니다. 미군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다? 1946년도에 주요 사건을 가는 거야. 1946년도에 주요 사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세력은 아까 하셨죠? 저번 시간에. 711페이지 가기 전에 그래 711페이지로 갑시다. 자, 711페이지 그 민족의 극심한 분열과 정부 수립의 지연 있죠? 그걸 하는 거야. 근데 거기 나왔지. 한국 문제와 관련된 국제회의라고 나와있지. 카이로, 얄타, 포츠담 있지? 여기다 미리 써놓은 거야. 그래서 요거 간략하게 어떤 내용,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논의되었다.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다. 이거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거. 자, 그래서 카이로 회담으로 갑시다. 출처노세 연필로 43년 맞지? 43년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린다. 미, 영, 중 3국의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최초의 결의를 한 회담이다. 한국 독립에 대한 최초 결의고 줄. 그래서 카이로 회담, 이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인데 43년이 이태리가 먼저 항복을 하는 거야.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은 독일, 이태리, 일본이 됩니다. 근데 이태리가 먼저 항복을 하거든. 그 항복한 다음에 카이로에서 회담을 개최한 건데 그 중에서 한국 문제도 하나를 언급해 놓은 거야. 한국을 독립시키겠다. 그래서 한국 독립을 처음으로 결의한 회담이 뭐다? 한국에 관한 독립을 처음으로 언급한 회담이 뭐다? 카이로 회담.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한번 읽어.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위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것을 결의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뭐야? 카이로 회담의 내용이라고. 자, 두 번째, 얄타 회담으로 간다. 얄타 회담은 어느 때다? 45년 2월달 확인했죠? 45년 2월달에 얄타 회담은 어떤 회담이다? 미, 영, 소 3국의 정상이 모였다.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다?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대일전 참전을 요구했고 소련이 그걸 수락한 거고 그 다음에 38도선 고조천하 38도선을
비밀 결정한 게 이 회담이야.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비밀리에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할 경우에 한반도에 군대를 투입할 경우에 38선을 기점으로 38 이북은 소련군이 무장해제시키고 일본을 38 이남은 미국이 무장해제시킨다. 이런 걸 비밀 협정을 해놓았단 말이야. 그래서 38선을 비밀 결정한 회담이다. 결국은 이게 일본군을 해제선으로 설정했지만 냉전 체제가 강화되면서 결국은 무슨 선으로 고착화돼 가는 거야? 남북 분단선으로 고착돼 간 거지. 그래서 남북 분단에 영향을 끼친 회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포츠담 회담 45년 7월 확인했지? 45년 7월 달에 미영 중소 4개국의 정상들이 모였거든. 한국 독립을 재확인 그 줄 쳐놓으시면 돼. 그리고 재확인에다 동그라미 쳐놔. 한국 독립을 처음으로 결의한 회담이 뭐야? 처음으로 카이로. 그걸 재확인한 회담이 뭐야? 포츠담.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모스크바 3상회의로가 그거 별표 쳐놓고 모스크바 3상회의 이거 정리하려고 몇 년? 45년 12월 달에 미영소 3국 외상 줄. 모스크바 3상회의는 어떤 회담이다?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외상들의 회담이라고.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하는 거야. 3국 외상들의 회의라고. 정상회담 이러면 안 돼.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문제만을 논의한 거거든. 자, 결정 내용을 줄쳐놔.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뭐다?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줄.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최한다고 합의한 회담이야. 미소공동위원회 줄. 미소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한 회담이 뭐다? 모스크바 3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는 왜 설치하는 거야?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디귿. 또 무엇이 결정이 됐다? 신탁 통치 실시가 결정됐다. 신탁 통치가 결정된 최고 5년 줄, 최고 5년, 미영 중소 줄. 그래서 최고 5년을 기한으로 미영 중소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가 결정된 회담이 뭐다? 모스크바 3상회의. 그런데 거기다 쓰세요. 근데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요. 자, 미국과 소련이 각각 다른 주장을 했었거든, 이 당시에.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한반도에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 거기다 써. 반드시 써. 신탁 통치를 주장한 나라야. 그리고 이 신탁 통치를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은요, 이때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그 전에도 나왔었어.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은 어떤 입장이야? 신탁 통치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소련은 그걸 반대했어. 소련은 즉각 독립이라고 써놔. 즉각 독립 시켜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한반도에 대해서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라는 어느 나라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과 즉각 독립시켜야 한다는 어느 나라의 입장, 소련의 입장. 이렇게 반드시 이거 바꿔 나온다고. 바꿔 나오지 않게 조심해.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한 나라야. 소련은 즉각 독립. 그래서 그 전부터 미국이 이걸 제기했는데 소련은 반대한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합의를 본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신탁 통치 실시가 결정되었습니다. 한 모스크바 3상회 이렇게. 자, 근데 마지막으로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양군 사령부 대표회의. 미소양군 사령부 대표회의. 줄만 쳐놔. 미소양군 사령부 대표 회의를 개최하자. 그래서 이 정도. 자, 모스크바 3상회의 몇 년? 45년 12월. 누가 모였어? 미용소 3국의 외상들이 모인 회담이야. 여기서 결정된 대표적인 내용 3개만 대봐. 임시정부 수립. 중요하다 이거.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그 다음에 신탁 통치. 이런 것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모스크바 3상회담의 이 내용이 조선의 국내에 알려지면서 46년도 연초부터 아주 국내가 시끄러워졌단 말이야. 민족의 분열을 야기시켰던 회담이라는 거야. 그 중에서 어떤 문제냐면 신탁 통치 문제가. 여기서 신탁 통치 문제가 결정됐잖아. 그래서 그 신탁 통치가 결정됐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
46년도 연초부터 대규모 반탁운동이 전개돼요. 반탁. 신탁통치 반대운동. 그래서 반탁운동이 전개돼요. 반탁. 결론은 이거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반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반탁운동. 자, 이거를 주도적으로 이끌던 사람이 김구야, 김구. 당으로는 한국독립당, 임정세력.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참여하냐면 이승만,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세력. 그 다음에 김성수, 송진우, 한국민주당 세력. 그래서 그 남북한의 정치 세력은 좀 알아두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다 어떤 입장으로 가야 돼? 반탁운동이야. 근데 얘네들 이념적으로 좌익이야, 우익이야, 중도야. 우익이라는 거지, 우익, 결론은. 자, 그래서 이 남한의 김구가 중심이 되어서 이승만 세력, 김성수, 송진우 세력은 이건 우익이야, 우익 민족주의 세력은 대규모 반탁운동을 전개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전 국민이 한 목소리로 반탁만 냈으면 이게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반탁 말고 찬탁운동이 나오더라고. 찬탁운동이 나오더라고. 찬탁운동.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바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세력이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공산당 세력이야. 얘네들은 사회주의 계열인 거지. 그래서 우익, 김구, 이승만, 김성수, 송진우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은 반탁운동을 전개했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 이건 좌익이지, 좌익. 얘네들은 뭐다? 찬탁의 몫을 내더라고. 근데 조심해야 돼. 처음부터는 아니야. 얘네들도 맨 처음에는 반탁이야. 반탁이었으나 무엇으로 선회한다? 찬탁으로 선회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좌익을 물어볼 때는 처음부터 이러면 안 돼. 처음에는 얘네들도 반탁이었으나 소련의 지시로 찬탁으로 선회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탁운동, 찬탁운동 이런 식으로 대립이 심해진 거야 지금. 반탁, 찬탁 이렇게 대립이 심해진 거란 말이야. 근데 공교롭게도 이념적으로 우익은 반탁, 그치? 좌익은 찬탁 이렇게 되잖아.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중에서도 신탁통치 문제가 민족의 이념적 대립을 심화시킨 사건이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객관적으로 바꿔 나오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이념적 대립의 심화로 이게 이어지더라는 거지. 근데 반탁의 입장과 찬탁의 입장이 대립되는 것은 이념적 대립이 심해진 것은 결국은 어디에 차질을 갖고 오게 됐냐면 정부 수립의 차질을 갖고 오게 돼서 정부 수립의 지연을 가져오게 된 사건이야. 싸우는데 어떻게 정부를 수립하냐고. 자, 모스크바 삼상에서 결정된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 정부를 수립해 준다 그랬잖아. 그럼 빨리 지금 해방이 됐으니까 조선인에 의한 정부 수립하는 게 건국이 더 급할 수도 있는 문제야. 그런데 이 이념적 대립 때문에 정부 수립에 지연을 가져오게 됐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정부 수립 문제가 더 우선이다. 신탁통치 문제는 나중에 하자. 정부를 먼저 수립해 놓고 그 수립된 정부와 신탁통치 문제는 나중에 협의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중도 세력이야. 중도 세력이 누구라고? 여운형, 그 다음에 안재홍, 김규식 이런 사람들 있었죠. 그래서 공부는 누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남북한 정치 세력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기다 갖다 대입을 시킨단 말이야. 요 여운형, 안재홍, 김규식 등을 중심으로 요 세력들은 일명 중도 세력이라고 하는 거지. 뭘 지향한다 그랬지? 좌우 합작을 지향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념적 대립이 심해지자 얘네들은 중도 세력은 우리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합니다라는 선언을 해. 지지 선언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지하지만 신탁통치 문제가 우선은 아니다. 정부 수립 문제가 우선인 것 같다.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무슨 운동을 전개하냐면 좌우 합작에 의한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거야.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 신탁통치,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둘러싼 이 정치 세력 간의 이 입장 있죠? 입장. 그거를 정리해 놓으시라고. 자, 요거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제일 잘 나온다고. 신탁통치와 관련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둘러싼 민족의 분열 있지? 자, 그래서 반탁, 찬탁, 그 다음에 정부 수립이 더 우선이다 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했던 세력, 중도 세력.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라고. 반드시.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정리해 놓는다? 미소공동위원회 정리해 놓는 거야.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또 뭐가 결정되었어? 미소공동위원회가 합의가 된 거지? 이것도 지금 46년도에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자, 요런 상황에서 연초부터 이렇게 막 이념적 대립이 심했어, 지금 막. 이 상태에서 뭐가 열린 거야?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거야.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거야.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해서 단독으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미소공동위원회는 어디에서 결정된 겁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왜 개최 목적은 뭘까? 미소공 개최 목적은 뭘까? 임시정부 수립 문제, 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된 거야. 협의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몇 번 열렸습니다. 2차례 걸쳐서 열렸습니다. 그게 이제 1946년에 1차, 그 다음에 1947년에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개최되거든. 1946년에 열렸던 것은 몇 차다? 2차.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1차. 2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46년에 이렇게 민족의 이념적 대립이 심한 상태에서 이게 개최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개최된 거야, 덕수궁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더라는 거야. 미소의 입장차가 생겼어요, 미소의 입장차. 그거 반드시 가려놔. 미소의 입장차. 그럼 뭐의 입장차냐? 이게 결론은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원인이거든? 미소의 입장차 때문에 결국은 이게 결렬이 된단 말이야.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뭐냐? 이 소련이 주장하는, 소련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반드시 정리해놔. 소련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표현하면 모스크바 삼상회의 있지?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단체만을 참여시키자. 말하자면 찬탁 단체만을 참여시키자. 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무슨 문제를 협의하게 돼 있어? 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게 돼 있는데 미국과 소련만 협의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어떠한 단체도 참여시켜야 된다? 조선인 단체도 참여시키자라고 합의를 했거든, 여기서. 그래서 지금 무엇을 지금 선정해야 돼? 여기에 참여시킬 조선인 단체를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입장차라는 거야, 말하자면. 소련은 어떠한 단체만을 참여시키자?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단체만을 참여시키자. 결국은 찬탁 단체만을 참여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야. 근데 이 당시에 찬탁 단체는 누구야? 다 사회주의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소련의 근본적인 의도는 뭐야? 사회주의자들만 참여시켜서 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결국은 정부를 수립해 나가자. 결국은 친소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거지. 미국은 그걸 알았겠지. 그래서 소련이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한테 지시를 한 거야. 찬탁으로 선회하라고. 반면에 미국은 찬탁, 반탁은 뭐다? 의사표시의 하나일 뿐이다. 모든 단체를 참여시켜야 된다.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 자, 이것도 반드시 바꿔 나온다고 조심하세요.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찬탁 단체만을 참여시키자라는 소련의 입장과 아니다. 모든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라는 미국의 입장. 그래서 그런 입장차가 생긴 거야. 조선인 단체 선정 문제로. 그래서 결국은 해결되지 못한다고. 합의를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이게 결렬됐으니까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거든? 그러면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못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러면 정부 수립 문제가 지연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민족의 분열은 이념적 대립은 정부 수립에 지연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 중도 세력은 우리는 모스크바 332를 지지합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좌우 합작에 의한 정부 수립 운동을 매진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미소 공동이네 반드시 정리나 거기까지. 그래서 46년도가 어떤 해야?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심할 때야. 자,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누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발언을 한다? 그것도 반드시 읽으세요. 사료집 나오는 거니까. 정읍 발언.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에 들어가면서 이념적 대립은 더 심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은 정읍에서 발언을 해. 이걸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고 해. 근데 이 발언의 요지는 뭐냐면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배제해야 된단 말이야. 382북은 거의 공산화된 거야. 그래서 382북을 배제시키고 공산주의를 배제한 정부를 빨리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야. 그래서 이 이승만은 정부 수립 입장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지지한 사람이야. 단독 정부, 공산주의를 배제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운동을 이미 이때부터 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정읍 발언 주면은 사람을 물어보면 이승만 물어보는 겁니다. 정부 수립 입장 물어보면 단독 정부 수립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로 물어보면 1946년도에 이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익이지, 좌익. 특히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이 얘네들 극좌인데, 이 조선공산당,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력은 결국은 얘네들은 입장이 어떻겠어? 당연히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겠지, 얘네들은. 당연히 소련을 지지하겠지? 당연히 38 이남에서 미국을 몰아내고자 하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미군정에 반대, 투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주도한 사건 3개가 일어난다. 3개 줄쳐놓으세요. 정판사 위패 사건. 정판사 위패 사건. 위조 지폐 찍어내서 유통시켜서 사회 혼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미군정은 맨 처음에는 일단 강경 탄압은 안 했거든. 좌익에 대해서. 근데 요 사건을 계기로 좌익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이 좌익을 탄압하자 더 강력하게 저항한 거지, 좌익들이. 그래서 총파업을 일으켜. 자, 그래서 그걸 9월 총파업.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줄 쳐놓으세요, 그냥.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항쟁. 10월 대구항쟁. 요 3개. 자, 요 3개는 누가 일으켰어? 조선공산당. 좌익이 주도해서 일으킨 사건이야. 그거 그냥 사건 정도로만 나와, 그냥. 정판사 위패 사건, 9월 총파업, 10월 대구항쟁. 요것도 몇 년도의 일이다? 46년도의 일이다. 그 다음에 아까 중도 세력이 이때 무슨 운동했지? 이제 46년의 마지막 일을 정리해 놓는 거야. 46년의 마지막. 뭐냐면 46년에 정부 수립이 지연되는 거 맞지?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미소공동위원회 차질을 가져온 거 맞지?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뭐가 먼저다? 정부 수립이 먼저다. 우리는 좌우 합작에 의한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중도 세력 등이 중심이 되어서 무슨 운동이 전개되어 나갔습니다?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는 거야. 그래서 46년의 주요 사건은 크게 신탁 통치를 둘러싼 민족의 분열 이거,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큰 내용은 없는데 46년에 이거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좌우 합작 운동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좌우 합작 운동으로 간다. 714페이지로 가시면 돼. 제5절 좌우 합작 운동. 일단 줄쳐놓으세요. 배경을 한번 읽어보면 돼. 이 좌우 합작 운동이 몇 년도부터라고? 46년도. 이기라는 배경이 뭐야? 이념적 대립이 심화. 그래서 정부 수립의 차질. 그래서 민족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좌우 합작에 의한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하는 거지. 그게 배경이야. 좌우 합작 운동의 전개. 1번 미군정의 지원출. 미군정은 이거를 맨 처음에는 뭘 했다? 지원, 반대, 탄압 이러면 안 돼. 지원. 자, 그리고 사람이 나올 거야. 누구? 여운형과 김규식. 반드시 사람으로 먼저 알아놔. 좌우합작 운동은 누가 주도했다? 여운형과 누구? 김규식이 주도한 운동입니다. 여운형은 사회주의자, 그래서 중도 좌파. 김규식은 민족주의 계열, 그래서 중도 우파.
일명 얘네들은 좌우 합작을 지향하는 중도 세력이라 그랬지.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하였습니다.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통일정부 수립하자는 운동입니다. 미군정의 지원하에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 합작에 의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무엇이 조직됩니다. 좌우 합작위원회 줄. 그래서 46년도에 좌우 합작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들이 이제 정부 수립과 관련되는 조건을 맞춰본 거지.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입장인 거야?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잖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거 아니야.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거 아니야. 서로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정부가 수립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맞춰본 거지. 근데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좌우 합작 7원칙이라고 한다. 줄 쳐놓고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좌우 합작위원회 좌우 합작 7원칙 막연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요게 딱 나오면 무슨 운동 물어보는 거야? 좌우 합작 운동 물어보는 거야. 주도한 사람 여운형과 김규식. 미군정은 이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지원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리고서 이 좌우 합작 운동 7원칙 있죠? 그거 기억부터 시호까지 나오는 거 그거 내용인데 그거 이제 사료지문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읽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는 반드시 읽어. 거기 묶어놓고. 한 번만 읽읍시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토지개혁을 한다. 유상몰수 무상분배. 중요 산업은 국유화하겠다. 를 친일파 및 민족 반역자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자, 그래서 요런 게 나오면 바로 좌우합작 7원칙이구나. 그럼 좌우합작 운동 물어보는 거구나. 그렇게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주셔놔. 이게 발표되자 조선공산당과 한민당은 어떻게? 반발에다가 줄쳐놓고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이 좌우합작 7원칙은 결국은 박헌영 등 조선공산당 좌익으로부터도 반대. 한국민주당으로부터도 반대라고 해야 돼. 누구는 지지, 반대 이러지 말고 다 반대.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문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그래서 이제 이 미군정 지원하에서 이 좌우 합작 운동에 참여했던 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정부를 수립해 나가는 거야. 그 가운데서 뭐가 먼저 수립된다? 남조선 과도 입법부가 먼저 개원을 해. 남조선 줄쳐놓으세요.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이게 이제 1946년 12월 달이니까 맨 마지막이겠지. 이게 입법부야. 초대 의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입법부라 국회란 말이야. 초대 의장에 누가 선출되었습니다. 김규식 줄쳐놔. 김규식.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 운동은 몇 년에도 계속 지속되었을까? 1947년에도 지속이 됐겠지? 1947년에도 계속 지속이 된 거야. 근데 1947년에는 어떤 해냐면은요, 냉전 체제가 심화되는 거야. 더 심화되는 거야. 냉전 체제가 더욱더 심화되는 시기야. 그 냉전 체제 심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이거야. 트루먼 독트린하고,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야.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거야.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는 때 마샬 플랜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해야. 이 해가 47년. 뭐냐면은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45년에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 전 세계가 폐허가 된 거지.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정세가 어땠다 그랬지? 냉전 체제가 심화되는 시기라 그랬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하고 공산주의 진영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하고 극한 대립을 할 때란 말이야.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고. 특히 유럽에서 특히 못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그리스, 터키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막 연쇄 도미노 현상처럼 공산화가 계속 확산되는 거야. 따라서 미군이 어떻게 하겠어? 거기에 대해서 막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미국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야. 정치적,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산화를 막겠다고 선언한 게 트루먼 독트린이야.
누구와의 대결을 선언한 거야, 지금?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선언한 거지, 말하자면. 그게 트루먼 독트린이야. 그리고 공산화가 되는 게 바로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원조를 해주는 거야. 경제 원조.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게 바로 마샬 플랜이거든. 자,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린 이것도 기억하세요. 국제 정세니까.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샬 플랜이 나오는 해가 몇 년이라고? 1947년. 이거는 무슨 체제의 강화를 심화를 선언한 신호탄이다? 냉전 체제가 더욱더 심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은 계속 더 심해지는 거지. 자, 그러면 공산화를 막겠다고 선언했잖아. 그러면 이 선언이 바로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당연히 미치지. 미국이 공산화에 대해서 대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에서도 어떻게 공산주의를 배제한 친미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결론이 도달한 거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지원했지만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미군정이 좌우 합작 운동. 그 전에 합작 운동 지원을 했었지? 그걸 어떻게 한다? 철회한다. 철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사회주의자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게 가장 근본적인 실패 원인이야. 다시 좌우합작 운동은 46년도부터 전개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미군정의 지원하에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47년에 트루먼 독트린 마샬 플랜이 발표되면서 냉전 체제가 심화되면서 미군정이 지원을 어떻게 했다? 철회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로 끝난다는 거야. 결국은 이 운동은. 그리고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지? 여운형이지? 여운형이 이때 암살당하기도 해. 암살당한.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운동의 실패 원인이다. 좌우합작 운동의 실패 원인이다. 그런데 이제 고전에 거의 남조선 과도정부도 줄쳐놓으세요. 47년에 남조선 과도정부. 남조선 이건 이제 행정부거든? 과도정부까지는 수립이 됐었어.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해가지고 입법부를 구성했지. 이것도 좌우합작 운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초대의장의 김규식.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정부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미 군정의 행정 책임자들을 이 조선인들을 앉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초대 민정장관에 누가 임명되었다? 안재홍. 이렇게. 그래서 47년까지 이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 실패했다고. 이 운동은 실패. 이렇게. 실패한 원인이 뭐냐고.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미국의 지원 철회, 여운형 암살 등. 그럼 미국이 왜 지원을 철회했냐고. 트루먼 독트린 마샬 플랜을 발표하고 이때 냉전 체제가 심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이야.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46년도 이거 제일 중요하다. 반탁, 찬탁, 중도 세력의 입장. 그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 그다음에 우익과 좌익의 활동. 그다음에 좌우합작 운동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다음에 이제 47년도로 간다. 47년도는 냉전 체제가 심화되는 겁니다. 하나. 미군정이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남조선 과도정부가 수립되는 등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47년까지 결국은 냉전 체제 영향을 받아서 지원 철회, 여운형 암살 등으로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써놨다 지웠는데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위원회가 개최되는 때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 1차 46년에 2차 47년에. 근데 이것도 별 성과 없이 결국은 결렬. 그리고서 이제 47년에 맨 마지막 일이 뭐냐면 그래서 이때 이제 냉전 체제가 강화되면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실패하는 거고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를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유엔으로 이관되는 해다 이게. 이관. 그래서 미국이 유엔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조직이야. 미국 주도하에서 지금도 유엔이 있잖아. 유엔. 미국 주도하에 조직된 국제 조직인데 미국이 주도한 조직이야. 그래서 미국은 자기가 주도하는 유엔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게 됨으로써 자기의 어떤 의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정보를 수립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어떻게 한국 문제가 유엔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한민국 수립 문제가 논의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한국 문제가 유엔에 상정이 됐단 말이야, 지금. 소련은 반대했는데 미국이 가져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제 유엔 총회가 열려. 유엔 총회가 열려. 유엔 총회. 그래서 유엔 총회가 열렸어. 그래서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오냐면 한국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 동시 총선을 통해서 정보를 수립하라 이렇게 결정이 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남북한 인구 비례에 입각해서 동시 총선을 통해서 정보를 수립하라라고 결정했단 말이야. 유엔 총회에서. 이거는 무슨 내용이다? 남북한에서 동시에 총선거를 열어서 정보를 수립하라고 했을까? 이거는 통일정보 수립이야. 통일정보 수립. 통일정부. 그리고 이제 결국 유엔이 주도하는 거지. 한반도의 정보 수립 문제를.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유엔 한국감시위원단, 유엔 한국감시 이거는 뭐 한국위원단 이래도 돼. 유엔 한국위원단 이래도 되고 한국감시위원단이라는 게 조직된다. 이거는 이제 선거를 감시하고 선거를 주도할 단체야. 조직이야. 위원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여기까지야. 자, 여기까지가 몇 년도? 1947년도에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이제 어디서부터는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일련의 사건대로 보는 거야. 요게 바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요것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따로 보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하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일단 45년 강복을 전후해서 그 다음에 46년도에 47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또 중요한 거 정리할 거 말씀드렸죠. 그걸 중심으로 크게 보시란 말이야. 현대사에서 그렇게 문제가 뭐 한 문제나 두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세세한 게 아니라 크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라고. 자,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715페이지 2번 대한민국 정보 수립 과정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